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장 어딘가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I가 드디어 화면을 뚫고 나옵니다. 챗GPT가 여러분의 업무 메일을 작성해주고 미드저니가 예술 작품을 그려주던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지금부터입니다. AI가 물리적인 몸을 갖고 여러분 옆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죠. 2026년 1월 CES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아틀라스를 보셨나요?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손에는 촉각 센서가 달린 이 로봇 앞에서 세계 언론들은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떤가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없이 테슬라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며 2026년 상반기 본격 양산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시연용 로봇이 아닙니다. 가격은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에서 4천만 원. 중형차 한 대 값이면 24시간 365일 일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전기차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목숨 걸고 로봇을 만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너무 비싸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25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고 시장 규모는 2023년 24억 달러에서 2032년 66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시장이 178조 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노동의 종말이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와 현대 아틀라스, 이 두 거인의 기술적 차이를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갑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옵티머스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 뇌를 그대로 이식받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람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그 AI 시스템을 옵티머스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0년간 운전학원 강사로 일한 사람이 갑자기 체육관 트레이너로 전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 공간인식, 사물 판단, 실시간 의사결정 능력이 검증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몸 하드웨어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차량에 들어가는 FSD 칩을 옵티머스에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칩의 전력 소비를 100W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옵티머스가 발열 문제 없이 8시간 이상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 무섭고 중요한 건 양산 능력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를 연간 수백만 대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운영 중입니다. 배터리, 모터, 전자제어 시스템 모두 자체 제작합니다. 옵티머스는 사실상 바퀴 대신 다리를 단 테슬라 차인 셈이죠. 머스크는 2026년 상반기부터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먼저 사용하고 이후 외부 기업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테스트를 거쳐 실전 데이터를 쌓은 뒤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가격은 2만에서 3만 달러.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원을 고용하면 1년에 5천만 원이 나갑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한 번 구매로 끝입니다. 24시간 일 시키고 야근 수당도 필요 없고 휴가도 없고 퇴사도 없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옵티머스를 3만 달러에 구매해서 3년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시급 약 4,500원. 3교대로 24시간 돌린다면 시급 1,5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관절을 초월한 전기식 하드웨어의 압도적 퍼포먼스. 현대차그룹이 2021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공학의 전설입니다. 뒤로 공중제비를 돌고 파쿠르를 하는 그 로봇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2024년까지 아틀라스는 유아픽이었습니다. 힘은 세지만 무겁고 유지보수가 복잡했죠. 하지만 2024년 4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기식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게임의 판을 바꿨습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의 스펙을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56개의 관절, 대부분 360도 회전 가능. 손에는 고감도 촉각 센서 탑재, 섬세한 조립 작업 가능. 보행 안정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확보. 여기서 중요한 건 360도 회전 관절입니다. 인간은 팔꿈치를 180도밖에 못 굽히죠? 허리도 90도 정도 돌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뒤를 보려면 몸을 돌려야 하지만 아틀라스는 머리만 360도 돌리면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 복잡한 자세가 필요한 조립 라인에서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여기서 한 방 더 먹였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와의 파트너십. CES 2026에서 현대차는 구글 딥마인드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 기술에 구글의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하겠다는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뭐 하는 곳이죠? 알파고를 만든 곳입니다. 지메일 자동완성, 구글 번역, 이 모든 AI가 딥마인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AI 두뇌가 아틀라스의 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테슬라와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자율주행 AI와 양산 능력. 현대 아틀라스는 최강 하드웨어와 구글 AI 두뇌. 쉽게 말하면 테슬라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로봇이 됐다. 현대는 올림픽 체조 선수가 천재 두뇌를 이식받았다. 둘 다 무섭습니다. 두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빠르게 시장에 던지고 데이터로 개선한다 전략입니다.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출시하고 실전 데이터를 쌓으며 업데이트합니다. 현대차는 완성도를 높여서 프리미엄으로 간다 전략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처럼 안정성과 퍼포먼스를 검증한 뒤 시장에 내놓는 거죠. 둘 중 누가 이길까요? 사실 둘 다 이깁니다. 시장이 다르거든요. 테슬라는 대중시장을, 현대는 프리미엄 산업시장을 공략합니다. 중요한 건 두 회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로봇은 기업의 생존 전략. 한국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조업 현장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 라인을 못 돌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왜 로봇을 만들까요? 자기네 공장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현대차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접, 조립, 페인팅 등 단순 반복 작업부터 시작해 점차 복잡한 작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평균 연봉 약 8천만원. 4대 보험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1억 원 이상. 만약 아틀라스 한 대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년 만에 인건비 절감 효과로 본전. 2년차부터는 순수익. 로봇 수명이 10년이라면 9년간 순수익. 더 무서운 건 로봇은 스케일됩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학습한 데이터를 다른 로봇에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 대가 배운 걸 1만 대가 동시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한가? IMF는 2026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관련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전망은 더 충격적입니다. 2030년까지 AI와 로봇이 70% 이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비율 98.9%. MIT 연구진은 이미 미국 일자리의 11.7%가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의료, 전문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일자리가 먼저 사라질까? 한국은행은 국내 일자리 중 약 341만 개, 전체의 12%.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럼 희망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산업혁명 때 직조공은 사라졌지만 공장 노동자와 기계 엔지니어가 생겼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타자기 수리공은 사라졌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중요한 건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피지컬 AI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기업과 투자자. 휴머노이드 관련 공급망에 주목하세요. 테슬라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서 로봇 부문 매출 비중을 체크하세요.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산업군제조, 물류, 건설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세요. 2. 노동자와 구직자. 자동화하기 어려운 스킬을 개발하세요.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로봇 관련 자격증과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세요. 평생 학습 마인드를 가지세요. 한 가지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시대는 끝났습니다. 3. 정책 입안자. 로봇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일자리는 10년 후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직업과 함께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어떤 로봇의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승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원년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옆자리 동료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AI가 화면을 뚫고 나온 세상,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